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도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8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도 좋은 흐름 역시나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특히 상한가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4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그중에 12종목이 돼지열병 관련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테마주가 많이 움직일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한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많이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영재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제대로 대응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전황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도 요즘 좋고 시장도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하방보다는 좀 상방으로 좀 더 기대 심리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 잘 탔을 때 또 제대로 전략을 세워서 함께 좀 상승세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도 끝까지 저희 방송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배트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따가 또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오늘도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두 통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방송 중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전황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들어오시면은 장중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시황 리딩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지열병의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워낙 돼지열병이 이제 아침 속보로 방영이 되면서 일단 그 확산 조짐을 좀 보이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워낙 크게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북한까지 또 영향을 미쳤고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었는데 1차적인 차단을 그동안 잘 해왔죠, 우리나라는. 그랬었는데 오늘 드디어 파주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면서 아침장 관련 종목들, 특히 백신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조금 다시 봐야 될 그 관련주 중에서도 섹터를 좀 세분한다면 백신주 다음엔 역시 돼지 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돼지 이후에 그 대체 수요품인 육계 관련주, 닭 관련주들이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료 관련주들까지 강한 움직임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백신주, 닭고기 관련주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고 그만큼 좀 갑자기 크게 나타났던 이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또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테마주만 하는 분은 아닌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또 놓치지 않고 수익을 잘 내시는 편이잖아요. 오늘도 네. 역시 잡은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저 역시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료 관련주죠. 이 종목들은 이제 기존에 선취매한 상태에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또 큰 수익을 가져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테마주들이 오늘 장에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돼지 열병 테마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주에 대한 테마주들도 지금 오늘은 쉬었지만은 앞으로의 스케줄상 상당히 긍정적인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 경협주도 당분간은 테마성으로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 워낙 강력한 지금 그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뭐 거의 초토화시켰던 그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리 이제 물론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방역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다른 곳에서 또 다시 발병이 확진되거나 이런 확산성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관련주들이 상당 기간 테마를 좀 길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 테마과 남북 경협주는 당분간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가 아닌가. 다만 이제 워낙 빠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공략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의 시장의 흐름은 중요한 게 오늘 지수와 함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테마 시장의 보통 테마 시장에서는 테마 종목들만 개별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지수도 같이 움직여줬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지수 연동형 시총 그 상위 종목들 우선적으로 함께 움직여주면서 시장 지수를 이끌어갔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바닥권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일 때 거의 공포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코스닥은 60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고 코스피는 2020포인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모든 방송에서 굉장히 또 다른 추가적인 새로운 바닥이 나타나지 않느냐 다들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깨질 수는 있지만 2000선이 깨질 수도 있지만 한 달 월봉상으로 만약에 회복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장기 추세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더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봉상 정확하게 지지를 한 이후로 좋은 흐름을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반가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또 이 남북경협주, 돼지열병 관련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셨고 남북경협주도 같이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팁을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상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손실 안 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테마주? 그것은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인데요. 사실상 단기적인 테마주는 테마스럽게 공략하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손절매 원칙과 자신만의 정확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금액 그 위치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손절매 원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상당히 분할 매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셔야지만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자신이 예측했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인다면은 로스컷 손절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큰 그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꼭 그 정도 원칙을 잘 지키고 공략을 하신다면 급등주도 충분히 급등 테마주도 충분히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테마주 변동성이 큰 만큼 욕심을 크게 내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분할 매수 전략은 꼭 챙겨주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테마주 대응하실 분들은 꼭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급등 수익 내는 이야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진행될 상담은요. 문자 상담인데요. 7632님께서 남겨주신 KNN부터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560원이고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컸던 종목이고 지금 오늘 좀 많이 내렸네요. 지금 소폭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1,560원입니다. 1,560원.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요, 테마주죠. 테마주인데 테마주 중에서도 정치 테마주입니다. 예, 정치 테마주로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확장된 그런 종목인데 1,560원 매수가시라는 거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비중을 떠나서 이 종목 매수 타임이 너무 좋지 않았다.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그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그 법무장관의 테마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제가 가장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조언을 드리는 종목 중에 정치 테마주는 되도록이면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수급에 의해서만 작은 종목들을 어떤 세력의 힘으로 수급의 힘으로 그냥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특히나 급등할 때 쫓아가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죠. 예. 그리고 오히려 임명되기 전에 공략하고 임명이 됐을 때는 수익 청산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런 것들은 시중에 떠도는 예를 들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떤 그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했다, 3위를 했다, 3위 안에 들어왔다,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고점에서의 그 타이밍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시는 영역이 아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매수하신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은 최고점 매수 타이밍이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갭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갭으로 띄우면서 전 고점 부분을 갭으로 띄우면서 물량을 한꺼번에 갭으로 소화하면서 돌파 갭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다시 한번 갭을 메꾸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1,300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2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0원과 1,300원 사이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하시는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좀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종목명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요, 게임주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550원이요.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50% 꽤 많이 갖고 계시고 35,550원인데 현재 아주 소폭 손실 중이시기는 하네요. 자, 이 종목 지금 그래도 열심히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50% 비중이시면 꽤 높으신데 위메이드를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뭐 한 3개월 정도 되셨나요? 2개월 정도? 예, 그 정도 좀 됐습니다. 네, 한 7월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힘들게 버텼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시는, 게임 쪽에 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하셨나요? 혹시 아니면? 예, 저 중국하고 소송 중인데 네. 요즘 좀 잘 풀리고 있어가지고 좀 안 팔고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하면서 약간 그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게임주가 최근에 또 중소형 게임주들이 또 급등을 보여준 사례들도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격인 NC소프트가 지금 리니지 M2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게임주들도 최근에 이렇게 크게 시장에서 수급에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조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찬바람 불고 하반기로 갈수록 게임주들이 조금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보통 계절적인 영향도 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역시 이제 신작 게임이 얼마나 또 히트를 쳐주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이 종목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아주 뭐 힘든 구간이거나 아주 위험한 높은 구간에 매수하신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봉과 주봉을 좀 보시면 중요한 지금 쌍바닥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크게 어떤 지금 이슈나 테마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크게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차피 이제 조금 중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흐름은 이 종목이 그만큼 그동안 에너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2017년도와 18년도에 상당히 큰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한번 보여준 이후로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또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중장기로 좀 보유한다면 수익을 좀 더 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항대가, 강력한 저항대가 37,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37,000원 부근부터는 분할로 수익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지금 쌍바닥을 정확하게 만들면서 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7,000원 부근에서부터 일단은 분할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5만 원을 돌파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4,000원을 돌파해야지만이 추세를 바꿔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의 추세는 비추세 구간이에요. 이 종목은. 쉽게 말하면 어느 한 방향으로 상방향으로 방향성을 쭉 잡고서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횡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그 박스권의 상단이 바로 5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54,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를 5만 원 정도 설정하신 다음에 그 전에라도 만약에 꺾인다면은 또 분할로 수익 대응하시고 만약에 5만 원 부근에서 돌파 여부 보시면서 또 분할로 수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위메이드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성 첨단 소재요. 오성 첨단 소재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2,065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50% 정도 돼요. 50%에 2,065원. 그래도 오늘 그래도 수익 중이시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매수가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수가가 얼마시였죠?
2065원 그 돼요. 2065원. 네, 2065원이요? 네. 한 3일 전부터 지난주부터 조금씩 사 모아가지고. 오, 그러셨어요? 예, 예. 분할 매수는 참 잘하셨네요. 예. 네, 네. 왜냐면은 지금 자리가 이렇게 한 번에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아직 조정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보여준 이유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에 대해 그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회사가 부채 비율도 낮고요. 네. 마리화나 뭐 뇌경변 치료제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 이슈로 마리아나 가장 큰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예. 그게 이제 의료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합법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관련 좀 어려운 그 희귀성 난치 질환 계신 분들에게 좀 희소식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테마 어떤 개별 재료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기술적으로 그냥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0원 손절가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네, 2,000원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리고 2,700원 기억하시죠? 2,700원. 네네. 네, 단기적으로 돌파해야지만이 한번 추세를 크게 상방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 손절가 2,000원과 2,700원 사이에서 상승시마다 일부 조금 수익 대응 하시면서 2,700원을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또 분할로 3분할 정도 나눠서 수익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정고점 2,650원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2,700원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전고점을 네. 돌파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당분간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좀 더 지루한 행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아직까지 어떤 테마성이나 확실하게 그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를 받는 그 재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재료가 어떤 호재가 또다시 터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내부적으로 재료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런 이제 좀 지루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2,000원은 지켜져야지만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지금 우상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락 쪽으로 기우는 추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아주 한동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만 지키시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분할로 나눠서 수익 대응하시고 다만 제가 볼 때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짧게는 조금 지금 가격대에서 지루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보유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성 첨단 소재 대응 잘하셔서 수익 극대화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님께서 남겨주신 현대바이오 한번 볼게요. 자, 현대바이오 매수가가 13,400원이고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왠지 오늘 사신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위원님 전문 영역이잖아요. 제대로. 한 번 더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박진영 앵커님께서 뭐 저보다 전문가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측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아마 그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혹시 오늘 진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현대바이오 지금 뭐 제가 작년 최초 급등을 했던 3일 연속 상한가 기록을 세우면서 뭐 3일 만에 107% 넘는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체장암 관련된 아주 뭐 상당히 좋은 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상당히 반응도 비임상 시험 단계에서 상당히 좋았던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너무 이제 많이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는 조금 길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의 고점을 21,400원을 찍은 이후로 주가가 7월과 8월 조정을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 바이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50% 이상 그 급락이 보여준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 종목도 물론 뭐 거의 30% 가까이 30% 이상 밀리긴 했지만은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은 아주 큰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닥권을 탄탄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고 아마 내일까지는 좀 더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전히 임상에 대한 최장암 임상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전 저점보다는 이 종목 손절가는 12,200원 정도 대응하시면서 한번 공략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내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2만 원부터는 분할 수익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공략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바이오의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 주식처랑님이 알려주신 게 현대바이오 2만 원대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걱정 말고 조금 더 기다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데모요. 데모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050원에 10%요. 13,050원에 10%. 이 데모 같은 경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인데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손실이 좀 크셔서. 그때 사가지고서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좀 다시 올라가는 네. 느낌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희망찬 얘기를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고생 너무 심하셨죠? 그러니까요. 겁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 상장 종목 그렇게 상장하면은 막 급등할 때 매수하지 마시라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왜 하셨어요? 거기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네. 그 사람이 걔 누구냐? 저기 청송춘 놈인가? 그 사람이 그걸 소개를 해줘가지고서 했는데 그때부터 물려가지고서 이렇게 있었어요. 마음고생 너무 심하셨겠어요. 그죠? 무서웠죠? 예, 지옥을 한 몇 번은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 종목 급등한다고 절대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세요.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이제 빠지기 알았어요. 시작하면은 바로 그냥 뭐 30%, 40%는 그냥 손실 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소개받고서 해가지고서는 일단 제가 이제 공략이 이제 대응이 중요하니까 잘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대응을 하세요. 비중이 10% 정도 네. 되시니까 아주 뭐 부담스러운 비중은 아니시니까 많이 그동안 또 올라왔고요. 최근에. 그죠? 네. 네. 이 종목이 지금 최근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하고 뭐 북한 광물자원 관련돼서 이제 어차피 건설 관련 기계 쪽이니까 그런 테마로 이제 또 같이 움직이면서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장 큰 매물대 어려운 구간은 통과를 했어요. 8,800원 정도를 다시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8,800원 정도를 며칠 전에 돌파하고 올라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8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 종목은 8,800원을 한번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직은 아니지만. 예. 네, 그래서 북한하고의 그 북미 간의 어떤 지금
실무 협상이 수주 내에 또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테마가 워낙 대지열병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평양에서의 그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은 이르다라는 뭐 그 인터뷰를 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은 남북 네. 경협주 지금 흐름은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남북 경협적으로 엮였어요? 네네네 이제 그런 관련들이 같이 좀 있으니까 아. 또 인도네시아 수도 뭐 이전 관련 테마 이 종목 역시 이제 테마적으로 최근에 좀 부상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니까 다만 한 얼마까지 보면 돼요? 본저가 부근에서부터 무조건 분할 수익 대응을 하세요. 얼마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어머님이 매수하신 그 매수 가격대가 아직도 악성 매물이 있는 구간이에요, 가장. 아, 거기까지 근처까지만 와도 괜찮아요. 네, 근처까지 가시면은 분할로 계속 매도하세요. 그냥 네. 난 본전까지는 들고 있어야지 하지 마시고 아,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네, 제가 볼 근처까지만 때는 거의 근처까지만 와도. 약 한 12,200원부터는 예. 분할로 청산해 가시면서 만약에 어머님 매수가 1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14,350원 사이에서 분할로 수익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12,200원부터는 손실을 좀 분할로 정리하시는 조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하시면서 13,000원 돌파하시는 거 보시고 13,000원부터 14,350원 구간에서 분할로 수익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 그래도 거기까지는 올라오겠어요? 나 지금 너무 많이 흐름이 기다려가지고. 수급적으로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테마를 좀 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매물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밀리면은 이 종목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8,80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또 다시 바닥까지 갈 수 있어요. 7,000원 부근까지. 아. 그러니까 절대 계속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테마주는 보고 있어요. 테마스럽게 단기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렸듯이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아니요. 지금 흐름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부터 움직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근처까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충분히 아마 분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기분 12,000원만 가도 그냥 다 팔아버릴 거예요. 막 나 징그러워 그거야. 네. 무서워가지고 혼났어요. 네. 그때 일단- 거기까지만 와도 감사해지요 뭐. 네. 네, 일단 대응 전략 성공 투자하시기 알려드렸으니까요. 바랍니다. 네, 네, 아마 감사해요. 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빠져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만 5천 원에 30. 우리 시청자님 지난번에도 전화 주셔서 수익 대응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수익 중이십니다. 일단 또 축하드리고요. 자, SK이노베이션 얼마 전에 또 이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또 언제 파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자세한 오늘 상담. 팔지 못했고요. 네.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는 악재가 나와서 좀 걱정되셔서 전화 그 주셨구나. 주가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는지. 네, 그냥 알겠습니다. 갖고 가도 되는지 그냥. 네,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도와주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상담 예, 같이 예, 했었었죠. 예. 목소리가 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중장기로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 예, 그런데 아마 제가 17만 8천 원 부근에서 돌파 여부를 좀 보시고 거기가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근데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17만 8천 원 부근 찍고 지금 밀렸어요. 이틀 전에. 예, 월요일 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월요일 날 분할로 수익 등을 좀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걸 제가 놓 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술 유출 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LG하고 SK하고 지금 예, 특허 예. 문제가. 그래서
물론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SK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노이즈를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악재와 호재가 정확하지 않을 때, 근데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소나기는 피하는 게 먼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담 아시죠? 예, 예. 네, 내가 더 큰 수익을 욕심을 내고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확인하고 내가 재매수하더라도 매도하는 게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럼 내일 내일 무조건 정리해드리면- 수익 청산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한번 그 좀 예, 더 탄력 있는 예. 종목을 한번 뭐 고민해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노이즈를 좀 확인하시고 나서 바닥권에서 또 한번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신다던가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투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대응 잘 해주시고요. 잘 대응해 주셔서 수익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님이 남겨주신 하늘사료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하늘사료 오늘 급등했던 종목인데 매수가는 2,320원이고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2,330원이 오늘 종가인데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많았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오늘 또 따라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급등주를 상당히 그래도 공략을 좀 하실 수 있는 실력을 좀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아마 종가 부근에 좀 공략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오랜 동안 힘들게 보유하셨거나 오늘 만약에 종가 부근에 공략하셨다면 나름대로 이제 테마를 가지고 급등주로 공략하신 분 같아 보입니다. 일단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물론 23%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돼지열병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1차 지금 처음 확진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파주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다른 곳이 또 발병 소식이 난다면 당분간 열병 관련주는 사료주나 백신주 그리고 그 육계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초동 그 대응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론 그 기간은 뭐 테마성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전염성이 강력했기 때문에 중국을 휩쓸었고 북한도 휩쓸었죠. 그래서 당분간 조금 더 추가적인 그 농가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저는 조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 종목은 좀 그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좀 고가의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지키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손절가는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는 2,000원 선. 네, 2,000원 선은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2,000원 손절가 대응하시면서 추가 상승 노려보시고 급등 시에는 이런 급등 테마주는 어떤 목표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2,750원 돌파해 보시면서 분할 수익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일사료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 상담 더 해드리고 싶은데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 매일 이 시간에 상담 진행되니까요.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조금 더 일찍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주식천왕과 대화하고 싶다, 직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이 상단 검색창이 있는데 그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입장 가능하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함께 변동성 있을 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함께 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손만 대면 두 자릿수 수익률을 팍팍 올려드리는 주식천왕 전문위원회 꿀같은 강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매수 신호를 잡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3강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최초에는 캔들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세 분석을 위한 기술적 분석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동평균선을 공부하면서 그랜빌의 8법칙, 그랜빌의 법칙을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건데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차원에서 꼭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적인 실전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굉장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선생님에게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가 됐을 때는 다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막상 혼자서 풀려고 할 때는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학 공부 고등학교 때 해보시면서 그런 경험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지만이 이때가 매수 타임이구나, 매도 타임이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해 두신다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고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첫 번째 4가지 매수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지프 그랜빌은 어떨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을 했냐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가 일단 조건이에요. 지금 까만 선 보이시죠? 네, 까만 선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쭉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을 좀 멈추면서 이렇게 완만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빨간 선이 주가입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빨간 선은 이동평균선이 아닙니다.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조건 하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매수 신호, 그랜빌이 얘기한 두 번째 매수 신호는 자,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예요. 자, 까만 선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주가가 아니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점점 각도를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상승 추세를 잡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상승하다가 조정을 좀 보이면서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예, 그쵸? 이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다.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어떻죠? 점점점 각도를 높이면서 상승 각도를 높일 때는 추세를 상승으로 잡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눌림목 공략 포인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활용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매수 신호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매수 신호와 비슷합니다. 조건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눌림목 조정을 받았죠. 지금 상승 이후에 조정 쭉 받으면서 이동평균선과 가까이 갔을 때 수렴이 이루어졌을 때죠. 이때는. 근데 이때는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게 아니라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 움직임이 변곡점을 만들면서 우상향으로 턴하는 그 순간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눌림목 공략과
것과 유사한 그런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매수 타이밍인데요. 네 번째 매수 신호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알아만 두시되 실전에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 중에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갭이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을 낙폭이 나온 종목들을 저가에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략 포인트에서는 잘못 자칫해다가 매도 포인트를 놓치시면은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큰 손실로 보유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정말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대응하실 수 있는 좀 고수의 영역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요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어요. 쭉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주가가 하방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추세가 하락한다는 의미겠죠. 추세는 하락 중이지만 주가가 움직임은 상승과 하락을 반등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쭉 또 밀려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이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률이 굉장히 벌어지는 구간, 낙폭이 큰 급락을 하거나 급락 이후에 최근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면 하한가를 2번 가까이 맞으면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평선과의 거리가 빠르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이격률과의 거리가 급하게 생기면서 최대 이격폭이 벌어졌을 때 그때 공략을 하는 것이죠. 예, 낙폭과대. 그랬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 근처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네 번째 매도 신호인데요. 매도 신호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점점점 하는데 조금 상승폭이 완화되고 있죠.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하방으로 깨고 이탈할 때, 말 그대로 데드크로스 같은 개념이죠. 예, 이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면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 기술적 반등을 한 듯 하다가 어떻죠?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는 더 크게 아래로 밀려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매도 신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가 지옥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기 쉬운 패턴이 바로 이러한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락 추세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상승하겠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이동평균선이 이미 꺾이고 있다는 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매도 자리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랜브랜 매도 신호 3.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밀려 내려오는 자리죠. 제가 예전에 지옥문 오픈 패턴을 설명드리면서 바로 마지막 기회가 이때가 기술적 반등 때 매도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드시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의 급등이 나오거나 1차적인 단기 상승이 나온 이후로 이격률이 많이 벌어졌을 때 주가와 이평선과의 그때 기술적으로 수익 대응을 하셔야 되는 매도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 케이스는 주가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공략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종목이다, 아니면 큰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할 때는 이때 수익을 분할로 실현을 하시고, 조정이 나오면은 일부 물량을 남겨두셨다가 이 주가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주가가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아까 매수 신호에서 알려드렸었죠. 그때 이 자리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시면서 추가적인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노리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제가 그랜빌의 매수 매도 법칙 타이밍을 잡는 8가지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실전 투자해서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매수 신호, 매도 신호만 잘 잡아내면은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좋은 수익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